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한강의 기적이라며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한강 작가는 2년 전 충북을 찾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북 콘서트를 열고 자신의 작품 세계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한강 작가는 자신이 중학생 시절부터 소설가로의 꿈을 키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처음이자 아시아 여성으로서도 최초입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앞서 2016년 연작소설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상을 수상하기도 한 한강 작가는 이 외에도 황순원 문학상과 김유정 문학상, 메디치상 외국 문학상 등 국내외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소설은 제가 여태까지 써온 소설들은 어떤 상업성이나 대중성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소설들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강 작가의 작품들은 충북에서도 줄곧 독자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소설 채식주의자가 충북 교육도서관에서 한 해 가장 많이 읽힌 도서로 이름을 올렸고 두 번째만은 대출도서 역시 한강 작가의 또 다른 소설 소년이 온다였습니다. 특히 한강 작가는 충북을 직접 찾아 학생들과의 만남도 가졌습니다. 지난 2022년 도내 13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북 교육도서관에서 인문학 콘서트를 연 것입니다. 한 작가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중학생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제가 소설 쓰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게 중학교 3학년 때예요. 여러분 중3 많죠, 여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 생겼거든요, 그때. 임철우 작가가 쓴 사평역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또 당시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자신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갖고 학생들과 북토크를 나눈 한강 작가는 자신의 소설을 주제로 만화를 그려 이메일을 전달한 학생들과 직접 만나 소설을 쓰게 된 배경과 책 속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어떤 고통은 지극한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너무 사랑이 지극하면 그 안에 고통이 배어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제목이 작별하지 않는다잖아요. 작별하지 않겠다는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 각오, 애도를 종결하지 않겠다. 한편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발표 소식에 도내 주요 서점에는 한 작가의 작품을 찾기 위한 발길이 이어졌고 이미 지역 도서관에서 한 작가의 작품을 대출받으려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대형 서점과 달리 독립서점은 운영자의 취향과 개성이 고스란히 묻어나는데요. 깊어가는 가을 독서의 계절을 맞아 우리 지역 작은 책방들로 나들이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안정은 기자입니다. 충주시 성남동에 있는 로컬 종합상가입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작지만 아늑한 서점이 있습니다. 시와 소설 등 기성 출판사의 도서들부터 충주 지역 작가들의 독립 출판물까지 분야별로 구분된 100여 권의 책들은 운영자가 써내려간 단어와 소개글로 친절하게 독자들을 안내합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다가 고향으로 내려와 독립서점을 열게 됐다는 우혜빈 씨는 글쓰기, 취향 모임 등 다양한 친목의 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빈칸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가 여기 오는 것만으로도 뭔가 환영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빈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충주시 성내동 문화창업 허브에는 계명산 풍광 속 책을 접할 수 있는 서점이 있습니다. 운영자가 선호하는 SF와 인문학, 철학서가 주를 이루고 만화책 등 개인 소장용 책들도 빼곡합니다. 매달 열리는 독서 모임과 작가를 초대하는 북 콘서트는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백미입니다. 솔직히 작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북토크나 이런 거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 젊은 사장님이 그런 거 추진해 주셔가지고 저로서는 굉장히 반갑고. 도서별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배치와 큐레이팅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추혜원 씨. 포장을 뜯기 전엔 알 수 없고 짧은 구절만으로 책을 유추하는 블라인드 북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블라인드북이 저희 책방에서 가장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고요. 언제나 베스트셀러고요. 그리고 일부러 블라인드북 사러 오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운영자의 취향을 담은 도서와 커뮤니티 활동으로 책방을 찾게 하는 우리 지역 독립 서점들. 디지털 매체의 홍수 속에 지역의 개성 넘치는 독립 서점들이 책을 집어들게 하는 또 하나의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오늘 도내 상당수 전문대학들이 수시 모집 1차 면접 시험을 치렀습니다. 보통 면접이라고 하면 긴장되고 엄숙한 분위기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요즘 전문대학들은 축제 한마당으로 수험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에 충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조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 교정에 수험생들을 맞이하는 부스가 차려졌습니다. 캐리커처와 타로 카드로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수험표만 보여주면 푸드트럭 음식도 무료입니다. 면접을 보기 전에 수험생들은 미리 학과 체험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입시에서 충원율 95%를 달성하며 4년제 부럽지 않은 입시 성과를 낸 충북보건과학대는 2년째 축제 같은 면접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면접은 학생 선발 절차인 동시에 수험생들의 대학 선택을 돕는 홍보의 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가져온 풍경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학생도 대학을 선택하는 그런 시간을 바로 면접을 통해서 경험해 봐라. 이것이 우리 대학의 면접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선배 재학생들도 수험생들을 안내하고 멋진 태권도 시범을 보이며 한마음 한뜻으로 면접 축제에 동참했습니다. 무료로 음식도 먹고 체험 같은 것도 하면서 긴장을 덜어줌으로써 면접을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축제 분위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수험생들은 생각지도 않은 환대에 긴장을 풀고 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면접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긴장했었는데 긴장감 풀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리고 면접 보고 나서 이런 부스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능 전에 수시 1차 합격자를 발표하는 전문대학들이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 경쟁력을 앞세워 예비 신입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이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 생각나는 계절 2024 보은 대추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보은하면 대추죠. 이 아삭하고 당도가 높은 대추를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뿐만 아니라 이 풍성한 체험과 즐길거리도 마련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부스마다 가을볕에 붉게 잘 익은 대추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껍질이 얇고 당도도 높아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보은 대추입니다. 직판장 부스마다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양손 가득 대추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오고 해마도 오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고 달콤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사러 와요. 올해는 우리 새애기 주려고 생대추 샀어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작황이 좋아 생대추 1kg당 12,000원에서 25,000원 선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대추 직거래뿐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도 풍성합니다. 수변 무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이 열리고 가을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국가동산 포토존과 피크닉존도 마련됐습니다. 공간이 이렇게 딱 분할되니까 좀 조용하게 이렇게 앉아서 지내기가 참 좋고 또 앞에 푸드트럭이 이렇게 좋은 양질의 또 음식을 제공해줘서 맛있고. 대추뿐 아니라 보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축제가 단순한 행사에서 벗어나 지역의 소득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고장 대추보다 당도가 높고 품질과 맛에서 뛰어납니다. 이번 보은 대추 축제에 오셔서 맛 좋은 전국 제1의 명품 대추 꼭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51억 원 이상의 대추 판매 수익을 올리며 충북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2024 보은 대추 축제는 오는 20일까지 보은 배틀공원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1962년 시작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축제인 경주 신라문화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게 되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 풍성하다고 합니다. TBC 양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2만 6천여 제곱미터 땅에 국내 최대 규모인 황남대총을 비롯해 23개의 신라 고분이 모여있는 대릉원. 많을 땐 하루에 10만 명 넘게 찾는 경주의 대표적 명소입니다. 이곳에서 제51회 신라문화제의 막이 오릅니다. 2022년과 지난해 개막식 장소였던 월정교에서 옮긴 겁니다. 개막 주요 행사도 신라왕 추대식을 재현하는 화백 제전 대신 신라복 판타지 패션쇼로 바꿨습니다. 신라 의상을 입은 슈퍼모델 100명이 신라 이야기를 주제로 패션쇼를 합니다. 외국인 모델들도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21개 나라를 상징하는 의상을 입고 함께합니다. 뒤이어 500대의 드론과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화려한 영상쇼도 펼칩니다. 분식류부터 케밥과 양꼬치 등 세계적 먹거리를 선보이는 야시장 달빛 난장은 봉황대 광장과 금관총 일원에서 열립니다. 서커스와 마술 등 30개 팀이 참가하는 실크로드 페스타에선 70차례 공연이 이어집니다. 지난해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화랑 힙합 페스타에는 유명 가수와 그룹 등 9개 팀이 참가합니다. 올해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체험장을 비롯한 친환경 공간과 반려견 동반구역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음식을 판매하는 부스가 41개인데 이 모든 부스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를 지급을 하고 사용 후에 저희들이 반납을 받으면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42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시간대별 연령별 방문객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 인력을 배치하고 교통 통제에도 활용합니다. 경주의 정말 찬란했던 역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의 내용과 또 규모를 넓혀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세기를 넘은 신라문화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를 넘어 세계의 경주를 알리는 전초 기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TBC 양병훈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충북 지역에서 주민수가 증가한 지역은 청주시와 진천군 두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최근 1년 새 주민등록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충청권에서는 17곳, 그중 충북에서는 청주시와 진천군 두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 인구는 청주시 2,776명, 진천군 966명입니다. 제13대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에 유근영 주 한일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오늘 임시총회를 열고 2파전으로 치러진 투표 결과 다수표를 얻은 유근영 대표를 제13대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3년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취약계층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트북과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노트북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가 대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가구당 학생 1명씩 1,070여 명에게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또 인터넷 통신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학생 5,100명이 지원받게 됩니다. 청주지검은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역 정치인과 보좌관 등 3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어제까지 선거범죄로 입건된 106명 가운데 3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대상자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1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의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들에게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청주시가 주최하는 노인의 날 기념식에 이범석 시장과 노인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는 직지사랑예술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노인 강명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축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노인과 복지시설 관계자 등 62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중부메일이 주최하는 찾아가는 콘서트가 오늘 저녁 청주 원마루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음악회는 내일 개막하는 원마루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원마루 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무료로 진행된 오늘 공연은 자우가 꽃바람 등을 부른 가수 박상철, 국악 크로스오버 가수 김사나, 문소리 등이 열띤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